109의 문제풀이,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09에 C형으로 볼 건데요. 같이 요거를 문제를 영상을 보면서 풀이하실 분들은 요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기출문제를 받아서 출력을 해서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출력을 해가지고 여기 사이트입니다. KPC 자격 사이트 들어가서 자료실에서 쭉 내리면 시험 정보의 기출 샘플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클릭하면은 바로 여기 엑셀 문제 여기 올라와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좀 같이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A열은 열 너비를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히 조절을 합니다. 초등학교 9월 체험 일정 이렇게 있고요. 2작업은 목표값 찾기 필터, 3작업 정렬 및 부분합, 4작업 그래프 이런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1작업 요 내용을 입력을 할 건데요. 먼저 A열의 너비를 1로 바꾸고 나머지는 적당히 조절하라고 그랬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엑셀을 이렇게 불러왔는데요. 오피스 2010의 기준으로 해서 엑셀을 불러왔습니다. A열에 위에는 열이죠. A열부터 B열, C열, D열. 왼쪽은 행이죠. 가로로 되어 있는 1행, 2행, 3행, 4행. 자, A열의 너비를 1로 바꿉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밑에 세 번째 열 너비 1로 바꿉니다. 자, 나머지는 뭐 적당히 조절을 하라고 했는데요. 뭐 말 그대로 적당히 조절을 하면 되겠고요. 통상 1행, 2행, 3행 같은 경우는 조금 간격이 이렇게 있는데요. 통상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하고 이걸 보면은 뭐 다 일괄적이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1, 2, 3행은 27, 4행은 요거 같은 경우는 27.75로 했는데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 한 30, 한 25에서 30 사이 정도 하면 되겠고요. 5행에서 14행은 일반적으로 21 정도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어떤 뭐 기본적인 틀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거와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겠고요. 입력을 하다 보면은 뭐 간격이 조금 뭐 부족하거나 그럴 때는 약간씩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행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7, 4행은 27.75는 이 파일을 보니까 27.75로 했는데 뭐 28로 해도 되고 29로 해도 되고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A열의 너비는 반드시 1로 해야 된다는 거, 나머지 열은 적당히 조절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자 1, 2, 3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행 높이를 27로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자, 4행 행 높이를 뭐 여기서 아까 27.75였는데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대략적으로 한 28, 29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5행부터 14행은 21로 하겠습니다. 자, 5행부터 14행까지 21로 하고요. 자, 입력을 할 텐데 입력은 위에부터 하지 않고 여기 4행부터 하겠습니다. 문서 번호부터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요. 여기 인솔자 수 명은 줄 바꿈은 Alt 엔터죠. 자, 같이 입력해 볼까요? 자, 4행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문서 번호, 학교명, 장소, 지역, 체험의 인솔자 수, Alt 엔터 가로 열고 명. 정렬 조금 있다가 가운데 정렬 조금 있다가 한번 해보고요. Alt 엔터 학생 수, 체험 요일 순위. 자, 일단 요거 정렬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정렬 숫자와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로 하라 했으니까 일단 전체를 가운데로 하고 요것만 좀 바꿔볼게요. 자, A와 1 사이의 왼쪽을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1과 A의 제일 왼쪽, 여기를 끝을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 여기서 그냥 가운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의 굴림으로 하라 그랬네요. 11의 굴림이니까 위에 맑은 고딕을 굴림으로 바꿔볼까요? 자, 이거 쭉 내려서 굴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계속 입력해 볼까요? 여기부터. 자, GA 121, ZA 222, VC 131, NA 232, AB 123, HC 522, EA 421, BF. 여기 끝났고요. 신창표. 장소는 조금 간격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타 나오지 않게 입력합니다. 요거 지금 칸이 부족한데요. D열과 2열을 사이를 따닥. 자, 됐죠? 칸이 부족할 때는 그 열과 열 사이를 따닥. 호남 기호 변화 체험가. 자, 호남 기호 한 다음에 다시 호남 똑같이 나오면 호만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죠. 바로 엔터. 영산강 유역 환경청. 국은 아까 입력했으니까 국만 치고 엔터, 국만 치고 엔터, 영만 치고 엔터, 호만 치고 엔터. 자, 끝났습니다. 지역. 같은 글자가 나올 때는 그 글자의 첫 글자를 쓰면은 자동으로 뒤에 나오는데요. 그게 맞으면 그냥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정읍, 담양. 자, 여기도 담, 광주, 정, 광, 담. 자, 됐죠? 체험일 2019 09 02. 예. 간격 알아서 벌어졌고요. 자, 체험일 다 됐고요. 인솔자.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는데 아까 전에 숫자 정렬 및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니까 요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른쪽 정렬. 혹시 지금 하는데 속도가 빠르면 그 배속을 조금 조절을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1배속인데 1배속이 빠르다. 그러면 뭐 0.8배속 조절하는 게 있는데요. 조절하는 걸 잘 보고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1, 2는 이걸 쓰라는 게 아니라 함수 6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면 되겠고요. 담양을 제외한 이거 3칸 병합해서 양쪽 대각선. 자, 그럼 왼쪽에 이렇게 병합, 3개 병합, 여기 3개 병합. 담양을 제외한 지역의 체험 학생 수 평균 국립전북기상과학원. 자, 여기는 병합을 하고요. 자, 여기 갈 때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셀 서식에 테두리가 있어요. 자, 들어가 볼까요? 여기 누르고 컨트롤 1번. 자, 셀 서식에 테두리 가면은 여기 대각선 2개 있죠? 요거 눌러서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 3칸을 병합을 해서 두 번째로 적은 체험 학생 수, 학교명의 체험일.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요거 테두리를 넣어야겠네요. 테두리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쪽에 모든 테두리를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위쪽은 바깥쪽에 지나게 되어 있고 위쪽 첫 번째 칸 지나게 여기 밑에 지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굵은 상자 테두리 이렇게 됐고 첫 번째 이렇게 해서 굵은 상자 테두리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굵은 상자 테두리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다 됐죠? 자, 그러면은 제목을 넣을 건데요. 대각선 방향에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오프셋 오른쪽 요거를 넣고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을 하라 그랬네요. 삽입에 가면 도형이 있죠. 도형에 가면은 사각형의 다섯 번째를 가면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얘를 누르고
얘를 이렇게 한 G열에 조금 가기 전에 이 정도까지로 되어 있나? 그 종이를 보고 출력물을 보고 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G열 끝까지가 아니라 여기 약간 여기까지니까 요 정도. 뭐 하다가 또 조절하면 되니까요. 여기에서 일단 채우기 노란색 오프셋 오른쪽 이거 해볼까요? 누르고 따당 누르면 도형 효과의 그림자 가면은 오프셋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은 자 이거네요. 오프셋 오른쪽 일단 클릭하고 자 도형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해주고요. 도형 윤곽선은 검정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에 가서 지금 24에 검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24 그리고 굴림으로 하라 그랬네요. 출력물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굴림에 검정 굵게 여기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아래를 다 가운데로 맞춥니다. 글자 색깔 검정으로 했으면 자 여기서 입력해 볼까요? 초등학교 9월 체험 일정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결제란을 만들 건데요. 결제선 만들기는 뭐 매 시험마다 결제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좀 만들겠습니다. 19행, 20행을 그리고 L형, MNO 이렇게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자, L열의 19행 여기죠. 여기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결제가 결제 담당 팀장 본부장이니까 결제 그 다음에 담당 팀장 본부장 자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고요. 결제 여기는 병합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19행과 20행은 17.5와 40으로 일단 요거는 아까는 뭐 이렇게 1, 2, 3행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요거는 조금 정확한 간격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19행 17.5, 20행 40. 자 왼쪽에 19를 이렇게 행 높이를 해서 17.5로 바꾸고요. 20을 4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L은 4, 나머지는 7.5로 하겠습니다. L열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4로 해주고요. MNO 이렇게 해서 열 너비를 7.5로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됐는데, 이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모든 테두리를 바꿨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나왔죠. 자, 이 모양이 나왔으면은 일단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홈에 가면은 여기 복사에 그림으로 복사가 있죠. 그림 복사 눌러서 요 그대로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확인을 눌러주고 자 여기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요게 생기죠. 자 요거를 여기다 갖다 줄 거예요. 근데 요거를 뭐 적당히 이렇게 맞춰서 말 그대로 적당히 맞추면 되겠고요. 적당히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거의 맞춰진 것 같네요. 바로 적당히 맞춰주면 됩니다. 이거를 뭐 아주 미세하게까지 맞출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 거의 맞죠? HJ 맞죠? 자, 요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지워야겠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삭제. 자, 아래쪽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삭제.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번에는 B4, J4.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렇게 주황색. 뭐 시험 볼 때는 컬러로 나오진 않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주황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주황으로 바꿔볼까요? 학교명 체험일도. 자, 이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색깔을 주황으로 바꾸고요. 학교명 체험일도 주황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창초 이거는 어떤 그 유효성 검사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 여기 됐고 유효성 검사를 해서 H14셀에
C5에서 얘를 넣어라. 자, 이거 넣어볼까요? 자, 요거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자,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 넣으라고 한 게 학교명이니까 신청초부터 독립초까지 드래그. 확인을 눌러주면 자, 목록이 이렇게 들어가죠. 신청초를 누르게 되면 체험일이 얘가 나올 거고, 뭐 중앙초를 누르면 9월 24일이 나올 거고, 그렇게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이 5에서 22까지의 그 영역에 지역으로 아니 이름 정의를 하시오. 이 오면은 여기 정읍부터 담양까지네요. 먼저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 셀의 주소가 25, 26, 27 이렇게 되는데 이 8개, 셋, 여섯, 8개를 드래그해서 이 전체 이름 상자에서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죠? 여기서 지역으로 하라 그랬죠? 자,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지역으로 하고요. 엔터. 그러면 하나하나는 25, 26, 27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전체 하면 지역이 됐고요. 하나를 건너뛰었는데 HO에서 H10, 12 그러니까 인원수 나와 있는 얘를 셀 서식을 이용하여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예를 들면 228을 228명. 자, 이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셀 서식은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아까 테두리에서 X 사선으로 했고 표시 형식 가면은 사용자 지정에 일단 G표준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228이 있는데 명을 치면 바로 위에 명 들어가죠. 자, 확인. 자,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모두 다 끝났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빼놓은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자,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함수는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값을 구하시오. 직접 입력하면 해당서 0점 처리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체험 요일은 체험일의 요일을 얘와 같이 구하시오. choose weekday는 대부분의 함수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맞춰지는데요. choose weekday는 예를 들어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할 거고 체험일의 요일이니까 요 체험일을 갖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 체험일을 보고 여기 요일을 적는다. 자, 써야 되는 거는 choose weekday인데 거의 제가 정리한 거에서 대부분 다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choose weekday는 일단 어떤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수식은 는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는 함수명을 입력한 뒤에 컨트롤 A를 입력해서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만약 잘 모르겠으면. 자, 그러면 choose weekday는 여기 보니까 뭐 반환 형식이 return 타입이 1일 때 일요일, 2일 때 월요일부터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월요일부터 요걸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 공식에 의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return 타입을. 자, 여기에서 지금 어떤 함수 사용하라 그랬냐면 choose weekday니까 함수는 choose day, cho. 자, 더 입력하지 말고 탭키 누를까요? 탭키 누르면 가로 열고, 자, weekday죠. 다시 여기서 weekday. weekday 위에 있죠. 탭키 누르고. 자, 여기에서 컨트롤 A 누릅니다. 시리얼 넘버 뭐를 봐야 되죠, 지금? 체험일의 첫 번째 여기를 봐야 되는 거 맞죠? 다른 데를 클릭하면 안 되죠. 날짜를 보고 요일을 맞춰야 되니까 시리얼 넘버는 F5를 클릭을 하고요. 리턴 타입은 1로 해도 되고 2로 해도 되는데 1로 하면 일요일부터, 2로 하면 월요일부터 들어갑니다. 2로 하겠습니다. 2. 위크데이는 끝났는데 추우즈가 남았어요. 추우즈 어떻게 가냐면 여기 수식 입력줄 보면 여기 추우즈라고 여기를 눌러볼까요? 위쪽에 추우즈를 누르면 자, 이렇게 가죠. 추우즈를 누르면 이렇게 갑니다. 밸류 1에 뭐 넣는다고요? 좀 전에 얘기했는데 2를 넣었으니까 월요일부터 입력하면 되죠. 자, 입력합니다. 월요일 탭키 눌러서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자, 일단 일요일까지 입력할 건데 월요일이 답이 먼저 나왔어요. 자, 이 왼쪽에 이 체험일은 9월 2일은 월요일이라는 거죠. 이미 답 나왔고 일요일까지 입력합니다. 탭키 눌러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자, 여기까지 됐죠. 답은 요거에 대한 답은 월요일 확인 누르면 자 9월 2일은 2019년 9월 2일은 월요일입니다. 요거 채우기 이 셀 오른쪽 끝에 가서 이렇게 내리면 나왔죠. 아주 간단하죠. 뭐 추주 위크데이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공식이 있어요. 공식대로 내가 필요한 거를 입력을 하면 되고 보통 반환 형식 2를 많이 쓰는데 뭐 1로 쓰면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두 개를 같이 보면 헷갈리니까 그냥 2로 통일을 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을 적고 일요일부터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니까 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랭크 함수가 나오면은 뭐 굉장히 쉬운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 수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시오. 자, 내림차순이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들어가요. 학교를 갔을 때 1층부터 5층까지 간다 그럴 때 1, 2, 3, 4, 5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는 건 오름차순. 위층에서 내려오는 건 내림차순인데요. 학교 성적을 구한다. 그러면 이거는 내림차순입니다. 왜? 100점 맞은 사람이 1등이 되니까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 돼 있죠. 마치 건물에서 위층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자, 내림차순이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하고요. 끝에 위를 붙이라고 그랬네요. 연산자.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학생 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체험 학생 수니까 H열에 일단 476명이 얘가 1등 돼야겠죠. 얘가 1등인데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쓰면 0점 처리된다 그랬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다만 이제 얘가 1등이 나와야 될 거고 그렇게 나오는 거는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랭크는 랭크 RAN K 컨트롤 A 자, 컨트롤 A를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첫 번째 뭐를 비교하냐면 체험 학생 수 H5를 클릭하고요. 비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비교합니다. 근데 H5부터 A12까지 맞는데 여기에서 F4키 한번 눌러줘요. F4. 지금 다른 걸 잠깐 들어갔다가 안 먹었는데 다시 들어가면 컨트롤 A. 자, 첫 번째는 체험 학생 수고 REF는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F4. 자, 지금 순위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지금 이 녹화 중에 F4키를 누르면 그 키가 먹지를 않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좀 다시 들어가는데요. 랭크를 들어가서 컨트롤 A. 여러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랭크, 컨트롤 A를 눌러서 여기에 첫 번째를 누르고요. REF 비교 대상을 여기까지 이렇게 H5부터 H12까지 해서 F4를 누르면 전부 다 달러 표시가 붙죠. 근데 저는 지금 녹화 중에 그 키가 지금 먹질 않아가지고 그냥 일일이 하나씩 붙여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F4키를 누르면 되는데 녹화 중에 F4키가 이게 좀 정지 기능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갑자기 안 먹었는데 여러분은 여기 F4키를 누르면 되겠고요. 자, 228명이 딱 보니까 178명 다음에 228명이니까 7등이 돼야 되는 게 맞죠. 답이 7로 나와 있고요. 이거를 그냥 빈칸으로 두면은 여기 보면은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고요.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 순위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내림차순을 해야 되기 때문에 0이나 생략하면 생략을 해도 되겠죠. 자, 이거 확인 눌러주고요. 뒤에 연산자, 엔드 연산자의 위를 붙이시오.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 엔드, Shift 7번 누르고요. 쌍따옴표, 위, 쌍따옴표 닫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되죠. 자, 채우기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1위가 지금 현재 476명이 1위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이번에
담양을 제외한 지역의 체험학생 수 평균을 구하시오. 담양을 제외한 지역의 체험학생 수 평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담양을 제외한 거니까 담양을 제외한 담양이 들어간 게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5개. 이거를 뺀 5개. 정읍, 광주, 정읍, 광주. 이거 5개에 해당되는 거. 5개에 해당이 되는 체험학생 수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얘하고 이렇게 228 더하기 334, 300, 476, 297 요거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sum if와 count if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일단은 sum if 지금 이 계산을 구한 다음에 그럼 이 실제적으로 이거는 체험 학습 수를 sum if로 구할 수가 있는데 sum if를 먼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sum if는 조건에 맞는 그 합을 구하는 건데요. sum if. 지정한 조건에 맞는 셀 범위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이거를 먼저 구한 다음에 총 합계해서 5로 나누면 되겠죠. 담양이 3개니까 총 8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담양이 3개가 빠지니까 이 합계에서 228, 334, 300, 476, 297의 합계를 다 구한 다음에 이걸 5로 나누면 되겠죠. 자, 5로 나누는 거를 count if로 계산을 5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전체 총합을 sum if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sum if 컨트롤 A를 눌러봅니다. 자, 컨트롤 A를 눌러서요. 범위는 체험학생 수니까 H5부터 H12까지 조건은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담양이 아닌 거를 골라야 돼요. 지금 담양이 아닌 것. 담양을 제외한이라 그랬죠. 담양을 제외했다는 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여기에 보면은 다르다 있죠. 다르다가 작다, 크다 같이 있는 게 다르다예요. 요거를 넣고 담양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Shift 작다, 크다 담양. 자, 지금 조건할 때 요거 조금 잘못 들어갔는데요. 요거 지우고 조건이 담양을 제외하는 거니까 요게 아니라 레인지에는 이 5부터 이 12가 들어가야겠죠. 이 5부터 이 12가 이제 지역이라고 아까 이름을 정했는데 요거 지금 잘못 체크한 건데요. H5에서 H12가 아니라 이 5에서 이 12까지 해서 요 지역명 중에 담양을 제외한 거. 그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아까 조금 전에 잘못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담양이 아닌 것을 해서 합계를 구하는 거는 여기에서 H5에서 H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1635가 나와요. 1635는 담양을 제외한 5개의 합이 1635가 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확인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1635가 나왔는데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평균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평균은 이거 합계를 5로 나눠야 되는 거죠. 자, 5를 나누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위로 수식 입력줄 가서 나누기 5가 나와야 되니까 5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count if를 사용해서 5가 나타날 수 있게 해야 돼요. 자, count if, count-if, 컨트롤 A. 자, 여기 조건도 아까하고 똑같아요. 처음 조건이 이 5에서 이 12까지. 그리고 여기는 담양이 아니다. 작다, 크다, 담양. 양쪽에 쌍따옴표 들어가야 되는데 위쪽 하면 다시 한번 살짝 누르면 양쪽으로 쌍따옴표 들어가죠. 5가 들어가죠. 이 지역 안에서 담양이 아닌 것은 5개다. 실제 5가 나타나기 위해서 count if를 사용했고요. 그냥 5를 적으면 점수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자, 확인. 자, 327입니다. 아까 sum if에서
조건에 해당되는 합계를 구했고 count if로 조건에 해당되는 그 개수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기를 해서 이렇게 됐고요. 약간의 응용이 좀 있어야겠죠. sum if로 전체 합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담양이 포함되지 않은 5개를 나타내야 되는데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sum if 함수는 지정한 조건에 맞는 셀 범위 합계를 구하는 거고요. count if도 적어놨는데 셀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체험학생 수 dsum을 함수를 이용하고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여기인데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이면 하나, 둘, 셋, 세 개의 뭐를 구하라 그랬죠? 체험학생 수니까 그 말은 여기 228 더하기 300 더하기 476 더하기 국립이 3개죠. 요 3개를 더한 값을 적으라는 거죠. 3개를 더한 값을 적어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답이 나오려면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한번 일단 계산 한번 해보면 228 더하기 300 더하기 476 해서 1004가 나와야겠죠. 1004가 들어가야 됩니다. 직접 입력하면은 점수 인정 안 되고 dsum 함수를 사용해서 1004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dsum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간단합니다. dsum 함수는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시작하는 함수가 있는데 항목을 포함하여 지정한 범위를 드래그합니다. 필드는 결과가 나올 열 번호인데 몇 번째인지, 그러니까 지금 뭘 구하냐면 체험 학생 수를 구하니까 그게 몇 번째인지 조건을 입력하는데 보통 셀 2개를 범위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는 dsum 함수를 사용하라 했으니까 dsum 컨트롤 A. 자, 위에가 조금 더 보이게 하고, 자, dsum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은 장소부터죠. 장소부터 체험학생 수. 앞에서부터 할 필요 없고 장소부터 드래그를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항목을 포함한다. 자, D4부터 장소부터 어디까지냐면 어디까지 우리가 필요하냐면 체험학생 수까지. 왜?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의 체험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할 필요 없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D4부터 H12까지 됐고 필드는 몇 번째인지 정하라고 그랬는데 결과가 나올 열번호. 지금 구하는 게 뭐죠? 체험학생 수 구하는 거죠. 체험학생 수는 D4부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왜 5번째 되는지, 왜 이 범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장소부터 시작을 하죠. 그럼 체험학생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크리테리어는 조건인데 보통 항목을 포함하여 보통 셀 2개를 범위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여기는 장소가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이렇게 여기 뭐라고 나왔나요? 1004라고 나왔죠? 답이 맞죠? 아까 답을 이미 알고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나? 아닌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1004 맞죠? 확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은 체험학생 수 스몰 함수를 사용하는데 두 번째로 적은 학생 수는 두 번째로 적은 학생 수를 보니까 여기에서 178 다음에 228 여기 들어갈 값은 228이죠. 답을 이미 알고 있죠.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함수로 사용하라는 거고 스몰 는 SMAL에 컨트롤 A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범위는 뭐 여기서 정하는 거니까 8개. 여기서 여기까지. 자, H5에서 H12까지. 몇 번째? 여기 얘를 나와 있는 걸 보니까 K는 몇 번째로 작은 값? 2, 두 번째. 값 228이라고 나왔죠. 맞네요. 확인.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체험일 H14셀을 선택한 학교명에 대한 체험일을 구하는데 브이로그 함수. 항상 매 달마다 브이로그 함수가 고정적으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뭐 어떤 학교명을 선택했을 때 체험일이 어디냐? 신청초는 9월 2일이죠. 9월 하는 거고, 이것도 간단합니다. 브이로그업은 뭐 자주 나오기 때문에 1번으로 넣어놨는데요. 일단 목록에 들어가 있는 셀을 유효성 검사를 이미 목록을 넣은 셀을 클릭하고 문제 나와 있는 부분을 드래그한다. 결과값이 들어가 있는 열 번의 위치, 마지막은 무조건 0 입력한다. 자, 해보겠습니다. 는 VL까지만 입력하면 바로 하나 뜨죠. 여기서 탭키 누르면 VLOOKUP 가로 열고, 자, 컨트롤 A를 누른다 그랬어요. 자, 룩업 밸류는 뭐를 찾냐? 여기를 찾죠. 여기 H14를 클릭해서 여기에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니까 여기를 찾고, 테이블 어레이는 그 범위를 구한다 그랬어요. 문제 나와 있는 부분을 드래그한다. 자, 지금 학교명을 찾으면 체험 1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경우는 항목, 사행을 포함해서 하지만 VLOOKUP 함수는 항목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학교명 바로 밑에 신창조 C5부터 시작이 되겠죠. C5부터 우리가 찾는 건 체험 1까지니까 여기까지만, F12까지 F12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 몇 번째냐? 지금 C부터 시작했으니까 체험 1이 하나, 둘, 셋, 네 개 맞나요? 4. 자, 마지막은 무조건 0을 입력합니다. 43710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날짜 함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 여기까지 맞고요. 확인을 누르면 43710이 나올 건데, 자, 43710 이거를 위쪽으로 갈까요? 위쪽 일반을 클릭해서, 이거 조금, 일반 여기 둘, 셋, 넷, 다섯 번째 얘를 클릭하면, 자, 9월 2일 나왔죠. 자, 신청초 다시 눌러서 경향초는 9월 16일 맞죠? 자, 중앙초 9월 24일 맞죠? 독림초 9월 10일 맞죠? 자, 신창초 다시 9월 1일 맞죠? 여기까지 함수 6개 다 풀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체험학생 수가 400 이상인 행 전체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파란 굵게. 체험학생 수가 400 이상이라 하면 427, 476. 이 전체 행에 대해서 파란색과 굵게를 적으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를 파란색으로 하라는 거네요. 그럼 이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파란색 넣으면 안 된다 그랬고, 자, 여기에서 400명 이상인 거를 그걸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홈에서 조건부 서식을 들어가서 일단 요거 B5부터 J12까지 드래그를 하고 나서 조건부 서식에 이 세 규칙을 들어갈까요? 밑에 세 번째 세 규칙을 들어가서 여기에서 제일 밑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학생 수니까 학생 수 첫 번째 클릭 H5인데 여기서 고정이 되어야 될 거는 H열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녹화 중에는 F4가 먹질 않아서 여러분이 F4를 2번 누르면은 앞에만 달러가 있고 뒤에가 달러가 안 붙을 텐데 요거를 나타내는 방법이 지금 F4 키를 누르면 이게 바로 또 꺼질 것 같아서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죠. H와 O가 돼 있는데 앞에는 고정을, 달러는 절대 참조, 절대 주소이기 때문에 얘는 고정이 되고 얘만 없애야 돼요. 그러면 얘가 채우기를 하면서 내려올 때 다 적용이 되는데 앞에만 달러 표시가 나올 수 있게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뒤에 O 앞에 있는 걸 지워야겠죠. 이거는 F4를 2번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제가 지금 F4를 누르면 이게 바로 또 꺼지기 때문에 F4 2번 누르던가 아니면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그러니까 O 앞에 달러를 없앤다.
잠시만. 5 앞에 달러를 없앤다. 요렇게. 이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자, 400 이상이라 그랬죠. 크거나 같다 400. 이게 조금 작게 보일까요? 조금 작게 보이면 크거나 같다 400입니다. 크거나 같다 400으로 해주시고요. 자, 밑에 서식을 들어가면 파랑색은 여기 있죠. 파랑에 굵게는 위에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굵게 파랑 확인. 자, 됐죠? 확인.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 조금 혹시 잘리면은 따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 들어갔죠. 여기와 여기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작업을 마무리했고요. 2작업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2작업을 보면은 B4에서 H12까지를 영역을 복사하라 그랬는데 아까 처음에 이 시트의 이름을 좀 안 바꿨네요. 시트 1을 따닥 눌러서 제1작업 깜빡하고 넘어갔네요. 그리고 시트 2를 따닥해서 제2작업, 시트 3을 따닥해서 제3작업으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아까 안 바꿨는데 1작업의 A열을 1로 바꾼 것처럼 2작업도 A열의 너비를 1로 바꾸고 3작업을 A열의 너비를 1로 바꾸겠습니다. 막상 이제 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 탭의 이름을 안 바꿔가지고 자, 그러면 이 작업 바로 들어가면 B4에서 12영역을 복사하여 이 작업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에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자, B4에서 H12까지 복사 컨트롤 C. 이 작업에 B2에 컨트롤 V를 누르는데 이거 좀 잘리는 거는 따닥 누를까요? 따닥 좀 누르겠습니다. 따닥 누르고 자, 여기에서 B11에서 G11셀을 병합하여 체험학생수의 평균을 입력한 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병합을 하라는 거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다음에 체험 학생 수의 전체 평균 이렇게 한 다음에 테두리 가운데 맞춤 체험 학생 수의 전체 평균이 330이 되려면 신창초의 체험 학생 수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일단 전체 평균 구해볼까요? 여기에다가 전체 평균은 오른쪽에 자동합계 평균 누르면 자동으로 설정이 되죠. 8개 8개 엔터 H3부터 H10 323.75가 나오는데 얘를 평균이 330으로 맞추려면 신청초에 228명이 몇 명이 돼야 되느냐 몇 명인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얘가 올라가면은 얘가 조금 더 늘어나야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구해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는 데이터에 가상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들어가고요. 수식셀은 H11이고 찾는 값은 뭘로 바꾸라고 그랬죠? 330이 되려면 330 바꿀 셀은 신창초에 얘를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228보다 더 늘어나겠죠. 323.75가 330이 되려면 확인 눌러보면 늘어났죠. 아까보다 약간 늘어났죠. 지금 아까 보면은 228명이었는데 한 50명 늘어났네요. 맞으면 확인. 자, 요거는 칸을 조금 테두리를 넣어줄까요? 홈에서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해서 넣어줄까요? 자, 이렇게 끝났고 목표값 찾기 끝났고 고급 필터는 지역이 광주이거나 인솔자 수가 20 이상인 이거나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이고 아니면 이거나인데 이고는 같은 줄이고 이거나는 다른 줄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데이터가 추출이 되는데 지역이 광주, 인솔자가 20. 자, 지역 클릭하고 인솔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복사하고요. B13에 이렇게 드래그. 이 두 개인데 지역이 광주이거나 광주를 적으면 되겠고요. 이고면 여기다 적는데 이거나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되느냐, 둘 다 만족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거나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고 여기서는 크거나 같다 20.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같은 행이 아니라 한 칸 밑에라는 거. 그 차이는 이거는 같은 행, 이거나는 그 밑에다 적어줘야 된다는 거. 복사 위치는 B18 셀부터 나타나도록 하시오. 근데 나타날 때는 학교명, 체험, 인솔자, 체험학생 수만 나타나게 하시오. 자, 학교명 나타내고요. 체험일, 인솔자 수, 체험학생 이렇게 4개만 나타내라는 거예요. 다 나타나지 말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요것만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다가 마우스를 하나 넣어주면 이렇게 셀을 클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에 가면은 고급이 있죠. 고급을 클릭해서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까지만 하겠습니다. B2에서 H10까지. 조건 범위는 B13부터 C15까지. 복사 위치를 어떻게 하냐면 복사 위치는 이 4개를 동시에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4개를. 확인을 누르면 샵이 나온 거는 이게 칸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C와 D열을 따닥.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이 작업의 완성입니다. 자, 됐죠. 자, 제3작업 가겠습니다. 제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인데요. B4에서 H12까지 복사하여 제3작업의 B2로 붙여넣기 한다. 자, 1작업을 가서 B4에서 H12까지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제3작업도 아까 2작업처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조금 간격이 부족한 거는 따닥, 따닥.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제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하라 그랬는데, 일단 정렬을 할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을 기준으로. 왜? 최대값 개수 얘가 이 지역을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읒, 디귿, 기역, 정읍, 담양, 기역. 아까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었는데, 오름차순은 건물에 올라갈 때 1, 2, 3, 4, 5, 6. 오름차순이 아까 건물에 올라갈 때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말하고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게 오름차순입니다. 내림차순은 반대겠죠. 뭐 10층, 9층 뭐 점점 내려오는 거고요. 뭐 하파타, 가나다라, 마바사의 역순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답이니까 출력 형태니까 지읒, 디귿, 기역으로 나왔다는 거는 내림차순으로 하라는 거죠. 내림차순. 얘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 정렬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정렬은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이니까 이 데이터에 가면은 정렬이 있죠. 정렬 클릭. 자, 정렬 클릭해서 정렬 기준은 이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 왜? 출력 형태가 지금 지역을 나와 있으니까 값이 내림차순으로 합니다. 확인 누르면 자, 정읍, 담양, 광주 순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그 정렬을 했고요. 학교명의 개수와 체험학생 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최대값과 개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밑에 있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데요. 부분합을 2번을 할 겁니다. 2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2번을 할 건데요. 여기를 보면은 정읍 개수는 이 라인을 보면 학교명에 연결이 되어 있고 최대값은 체험 학생 수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고요. 이거에 대한 기준은 이제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알면은 이거 문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합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여기 부분합 있죠? 부분합 클릭. 자, 그룹할 항목은 지금 뭐를 기준으로 했냐면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문제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 항목의 기준인데요. 여기에서는 지역입니다. 지역을 눌러주고요. 처음에는 2번째를 먼저 적으라고 그랬죠. 최대값이 아니라 개수를 먼저 할 거예요. 자, 개수를 구할 건데 개수가 어디에 개수냐면 여기 학교명에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라인을 보니까 학교명을 찾습니다. 요거 학교명만 체크하고
처음에는 요거 그대로 새로운 값으로 첫 번째만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요거 체크해줘야 할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요거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자, 다시 한번 부분합을 누를 건데요. 이번에는 정업 최대값인데 최대값은 체험 학생수에 연결이 되어 있죠. 기준은 지역이고. 자, 부분합 눌러서 그래프 항목 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는 뭐였냐면 최대값이었어요. 최대값에 학교명이 아니라 체험 학생수에 연결이 되어 있죠. 체험 학생수. 다른데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만 체크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요거 해제해야 돼요. 반드시 해제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칸 부족한 건 따닥. 자, 여기까지 됐고요. 마지막으로 그룹 해제 윤곽 지우개를 누르면 왼쪽에 윤곽이 없어집니다. 요 내용과 간혹 가다가는 소수점이 나와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걸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맞춰줄 필요가 없고 똑같이 나왔는데요. 여기까지 부분합을 정렬 및 부분합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작업 그래프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출력 형태에 있는 화면과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신창초, 경향, 대자, 중앙, 수창초, 독림초 이렇게 6개가 나와 있어요. 1작업에 보면 학교명 8개인데 이 중에 2개가 빠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체험학생 수와 인솔자 수명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거는 C열과 GH열이 필요한데 학교가 8개가 아니라 2개가 빠진 6개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 출력 형태 보면 신창, 경향, 대자 한 칸 띄고 중앙, 수창 한 칸 띄고 독림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명하고 인솔자 수, 체험학생 수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학교명부터 대자초까지 드래그, 인솔자 수, 체험자 수에 여기까지 대자초에 있는 거기 세 번째까지 드래그, 중앙 수창초 드래그, 오른쪽에 같이 드래그, 독림초 드래그, 오른쪽 2개 드래그. 여기까지 됐으면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세요. 삽입에 세로 막대형 보면은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이 있고요. 여기 클릭. 자, 이렇게 나왔죠. 오른쪽 위에 차트 이동위치 클릭. 새 시트에 제4작업을 입력할까요? 자, 제4작업을 입력하고 제4작업 시트를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시키고 1번, 2번, 3번까지 했고요. 4번 레이아웃 3, 스타일 32를 선택하여 출력 형태와 맞게 작업하세요. 레이아웃은 여기 세 번째 레이아웃 3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31로 바꾸라 그랬죠. 여기가 32니까 스타일이 여기가 31이 되겠네요. 자, 4번 됐고 5번 영역 서식에 차트는 굴림 11, 질감, 분홍, 박엽지. 자, 바깥쪽 선택하고 굴림에 11포인트고요. 바깥쪽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의 질감을 분홍 박엽지 선택. 그림 영역 흰색 되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눌러서 그림 영역 서식 단색에 흰색 체크됐고, 자, 여기까지 됐으면 5번까지 끝났고요. 6번 제목 서식에 굴림 굵게 20 채우기 흰색 테두리를 넣으라 그랬어요. 자, 제목 누르고 굴림에 20포인트 누른 다음에 안에 채우기는 뭐 서식에서 바꿔주면 되겠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도형 윤곽선 검정색.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6번까지 벌써 끝났습니다. 7번 인솔자 수명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인솔자 수명은 여기 밑에 있는 거죠. 하나 누르면 6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위에서 세 번째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한 다음에 예지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누른 다음에 확인. 다시 한번 누르면 6개 선택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제일 밑에 데이터 계열 서식의 보조축. 자, 여기까지 됐고요.
수창초의 체험학생 수 계열값을 표시하세요. 476명이 나올 수 있게. 자, 여기 한번 누르면 6개가 선택되는데 다시 한번 누르면 얘만 선택이 되죠. 수창초. 오른쪽 눌러서 밑에요 세 번째 데이터 레이블 추가. 476명 들어갔죠. 뭐 위치가 출력 형태와 맞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조금 맞지 않으면 마우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뭐 맞으니까 이렇게 놔두면 되겠고요. 눈금선을 파선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게 실선이 아니라 파선인데 파선으로 하라 그랬죠. 자, 여기 누르고 선택하고 안쪽을 선택하고 레이아웃에 눈금선에 기본 가로 눈금선 제일 밑에 기타 기본 가로 눈금선 옵션을 클릭하면 왼쪽에 선 스타일이 있죠. 여기서 대시 종류를 네 번째 파선이 있어요. 누르면 바로 바뀌네요. 파선 닫기 누르고 축을 출력 형태를 참고하세요. 500명, 450명, 0명. 왼쪽은 맞는데 오른쪽 보니까 25, 20, 15. 오른쪽은 30, 24. 6 단위로 간격이 있죠. 자, 오른쪽 눌러서 따닥 누르거나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제일 밑에 축 서식을 누르거나 여기서 바꿔줘야 될 게 최대값이 25가 아니라 30이었죠. 그리고 6 단위로 바꿔줬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요. 30, 24. 출력 형태가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범례명을 변경하라 그랬어요. 한 줄로 돼 있죠. 체험학생 수, 인솔자, 수명. 여기는 지금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죠. 이거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밑에 세 번째 데이터 선택을 누른 다음에 단순하게 이거는 인솔자 수명의 편집을 누르고 여기 전체 드래그 한 다음에 인솔자 한 칸 띄고 수 가로 열고 명 가로 닫고 출력 형태 똑같이 띄어쓰기를 해줘야 돼요. 확인 누르고 밑에 바뀌었죠. 체험 학생 수의 편집을 누른 다음에 체험 한 칸 띄고 학생 한 칸 띄고 수 이것도 역시 출력 형태와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바뀌어졌죠. 확인.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마지막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입력하세요. 삽입에 보면은 도형의 밑에서 설명선의 두 번째 보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인데 얘를 누르고 이렇게 해주고 이 노란색을 이렇게 올려주고 따닥 누른 다음에 채우기 흰색 윤곽선은 뭐 따로 색깔이 나와 있지 않아도 기본이 검정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홈에 가서 요거 가운데 맞춤 해준 다음에 색깔은 이렇게 자 여기에 최다 학생 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띄어쓰기 맞춰서 거기 나와 있는 거 맞춰서 자 여기까지 되면은 다 됐죠. 여기 뭐 파란 색깔이 혹시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시험 볼 때는 흑백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어서 요 색깔은 이건 지금 뭐 컬러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정색의 테두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검정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다 맞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예, 다 맞죠? 예, 여기까지 해서 109에 C형으로 풀이를 해봤고요. 여기까지 1작업부터 4작업 다 풀이를 했는데 이걸로 그 109에 C형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